네,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두 번째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연관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전환 형태를 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가 또 전기 에너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형태죠. 그런 형태로 전환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자석의 운동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오늘의 개념은 발전입니다. 발전은 다양한 형태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를, 그죠? 그런 다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고, 그 발전에 사용하는 장치를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 이런 것은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우리가 제주도에서 봤던 풍력발전,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에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에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낼까? 그 한번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과서에 제시된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전지 없이 사용되는 휴대용 손전등입니다. 이 손전등들은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뭔가를 누르거나, 그죠? 이 경우는 돌리거나, 그죠?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요거는 돌리는 거, 요거는 눌러서 보면 우리 봤지만 영상에서도 누르면 그 안에 기어가 돌아가고 그 안에 이제 살펴보면 연결되어 있는 자석이 돌아갑니다. 자석이 돌아가는 게 끝이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마 뭔가 돌아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자석이 돌아가면서 운동하면서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간이발전기도 한번 우리가 형상으로 한번 살펴봤지만요. 간이발전기의 원리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전지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코일에다가 전구는 너무 저항이 크니까 발광 다이오드를 달아서, 그래서 사실은 전지가 없는 빈 도선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자석을 집어넣고 자석을 흔들어 주면 그 안에서 불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공통적인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정리하기 1번 볼게요. 탐구 1,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과 그리고 탐구 2, 우리가 만든 간이발전기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어쨌든 뭔가 자석을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해주고요. 그런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일단 정리 2번. 자, 2를 해줬고요. 첫 번째, 내가 흔들거나 그 선전등을 클릭하거나 돌리거나 하면서 자석에게 갖게 된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어쨌든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더라. 아직까지는 주요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이 전기 에너지는 앞으로 빛 에너지로도 전환되겠죠. 그래서 정리 3번.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일을 해줘서 자석은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그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왜 자석을 움직여주면 그것이 어떻게 전기 에너지로 전환될까요? 이것을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2학년 때 배웠던, 우리가 굉장히 싫어했던 아저씨죠. 웨렌스테드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웨렌스테드라는 아저씨는요, 2학년 때 우리를 괴롭혔던 아저씨들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동기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의 이제, 사람인데, 제가 지금 교무실에서 이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애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자꾸 끊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웨렌스테드라는 분이 이제 나름 교수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도구가 자기 책상에 놓여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어떤 도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는 선 근처에 나침반을 갖다 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침반의 자침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상하다 이거죠. 나침반의 자침은요, 자석이에요. 그리고 얘는 누구에 반응하냐면 자석은 원래 다른 자석에 반응하죠. 그죠?
지구라고 하는 커다란 자석이 만들고 있는 자기장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나침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선 근처에 나침반을 가져갔는데 나침반 자체가 움직여?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그렇다면 전선도 혹시 자석이냐? 자기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잠깐 정리를 하면요. 자기장이 뭐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들 중에 하나인데 자기력을 갖는 물체가, 그러니까 자석이 어쨌든 자기 주변에 뭔가 힘을 미치죠. 클릭 같은 것을 자석 가까이 가면 갖다 대지 않아도 척컥 달라가 붙습니다. 그 공간에 자기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지금 여기 어떤 전선이 있죠? 그렇지만 그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침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되게 아직 좋은 아이디어긴 하거든요.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자석은 불편해요. 자석 하나 있으면 막 클립 다 달라붙고 그거 떼려면 일부러 하나하나씩 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전류가 흐를 때 그 도선이 자석이라면 전류를 끊으면 자석이 아니니까 그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자석이었다, 자석이 아니었다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아직은 자기장이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어떤 강력한 어떤 방향성을 띠는 자석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웨렌스테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던 거죠. 자, 이것을 좀 휘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휘었더니 2학년 때 어떻게 됐나요? 이 자기력선이 한쪽으로 좀 모이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그렇다면 이 휜 도선이 여러 개가 겹쳐 있으면 그게 뭐죠? 솔레노이드죠. 전선을 막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방향으로 강력한 어떤 자석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막대 자석과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전기가 흐를 때만 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만든 겁니다.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또 N극, S극이 또 바뀌잖아요. 굉장히 강력하죠.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이고 내가 극도 바꿔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다양한 연구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 웨른스테드가 발견된 것과 관련된 것이 전동기였는데 이게 이제 2학년 때 했던 전동기의 모습이죠.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는 항상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죠. 이게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뭐가 돼요? 자석이 되죠. 그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코일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방향을 가는 자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어쨌든 전기가 흐를 때만 전자석일 것이고 얘는 그냥 자석이죠. 영구적으로 언제나 영구자석이에요. 자석이 있었고 전기가 흐르면서 갑자기 자석이 됐어요. 두 개의 자석 사이는 뭐가 생겨요? 어떤 상호작용이 생기죠? 그 상호작용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N극과 N극이면 밀쳐내고 N극과 S극이면 당겨내는 그 인력과 철력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설계해주면 그 인력과 철력을 사용해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이 돌아가는 방향을 2학년 때 오른손 법칙이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동기고 이것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그죠? 역학적 에너지를 전환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이제 정반대가 되는 것이 3학년에 하는 발전기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분이 이제 또 나타나십니다. 이분은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도 이름이 아실 수 있는 패러데이라는 분인데요. 웨른스테드가 발견한 것을 한번 거꾸로 적용해 본 거죠. 이분도 또 천재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 그렇다면 그죠? 만약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죠? 그러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전지가 달려져 있는 빈 도선에도 갑자기 전류가 생기는 게 아닐까?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정말일까? 한번 이 사람이 실제로 해봤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으니까 실제로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석을 갖다 대고 또 멀리하고 이렇게 자석을 움직여주면 지금 요 현재의 도선에는 어떠한 전류도 흘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전지가 없고 전지가 없거든요. 전압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전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웨른스테드 얘기를 거꾸로 하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석이 움직이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갑자기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 다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잠깐만요. 지금 잠깐 말들이 끊기는 건 전화가 와서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전자기유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공식을 사용하거나 뭐 구체적으로 탐구는 안 할 거지만 어쨌든 이 전자기유도 현상은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알면 좋을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류가 흐르려면 항상 자석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석 주변의 공간, 자기장의 변화도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든, 그죠? 자,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석 움직이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휴대용 휴대용 그 발전기 같은 거 만들면서 자석을 움직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석을 움직이든, 그 움직이는 게 가까이 가서 멀리 가고 이런 거든, 아니면 자석을 돌려주든, 아니면 반대로 자석은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냥 코일을 왔다 갔다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거는 여기서 좀 이해하기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전류라고 하는 방향은 언제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그 오른손 법칙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자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면 자석이 될 건데 그 자석이 되는 방향이 얘를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N극이 와야 이걸 물리치겠죠. 반대쪽으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의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 오른손 법칙 기억나죠? 그래서 전류가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죠?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로 흘러간더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자석이 물러납니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 거꾸로 이번에는 얘가 이제 붙잡아야 되니까요. 얘가 S극이 돼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오른손 법칙 거꾸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림은 못 그리는데 이렇게 못 그리겠어요. 어쨌든 방향이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석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지금 보면 전류가 이리 흘렀다가 이리로 흐르는 게 보이세요. 그렇죠? 자기장이 바뀌면 이게 유도 전류를 만드는 그 원리 자체가 자석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원칙에 의해서 전류 방향도 계속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전이라고 하는 거, 전자기도를 이용한 발전에는 항상 전기의 특성을 교류로 만듭니다. 교류는 우리가 전전지처럼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방향이 계속 바뀌는 그런 형태의 이제 교류 전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전류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가장 많은 전류를 유도하려면 이제 아까도 봤지만 전기 에너지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석을 역학적 에너지를 많이 갖도록 해야겠죠.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죠? 지금 그림으로 보면 지금 천천히 이동하는 것보다는 빨리 이동하는 편이 훨씬 더 많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질 것이고 전기 에너지 더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니면 강한 자석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죠. 처음부터 자기력 자체가 강한 거예요. 힘이 강하면 당연히 에너지도 좀 더 셀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전기 에너지도 많이 유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겠으나 이것은 이제 정의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코일이라고 하는 것이 적게 감긴 것보다 촘촘하게 많이 감긴 것 이것이 조금 더 좋은 형태가 되겠다. 우리 이게 이제 옛날에 한번 그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요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좀 잘 들으셔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은 전류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석이 세거나 자석의 움직임이 센, 그죠?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를 늘려주면 되고요.
코일을 많이 감아주면 됩니다. 이 수업을 녹음하는데 지금 전화가 한 번 왔고, 그리고 학생 4명이 왔다 갔다 했고, 선생님 2분이 왔다 갔다 하셨네요. 이걸 나중에 녹음을 한번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공강 시간에 놀지 않는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수업 시간은 이제 디버스로 우리 자바 실험실이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림 다시 나왔죠? 이게 이제 발전기입니다. 지금 보면 내가 일을 해주고 있네요. 그죠? 일을 해줍니다. 보통 발전기가 이제 수력 발전에서 물이 일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풍력 발전기, 바람이 일을 해주거나 수증기가 화력 발전기 이런 거 일을 해주면 돌려주면요. 그죠? 그러면 코일이 돌아가고요. 이거는 지금 설계 자체가 자석이 도는 게 아니라 코일을 대신 돌리네요. 근데 그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자석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돌리기 힘드니까 코일을 돌려주면 어쨌든 여기 이 자석이 주변에 있어요. 이 자석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장이 좀 정해져 있는데 코일이 돌면서 이 코일에 미쳐지는 상대적으로 자기장이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류가 유도가 되더라. 갑자기 전구에 지금 여기 지금 이 도선에는 건전지가 없는데 전구가 불이 커집니다. 전기 에너지가 유도가 된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유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발전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전선에서 자기장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자석을 흔들든 자석을 돌리든 아니면 전선을 움직이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2학년 때 배웠던 것들의 정반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기 유도를 하려면 어쨌든 자석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어쨌든 일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물을든 물을 끓이든 바람이든 일을 해서 우리 이게 3단원입니다. 일을 해서 자석에게 역학적 에너지를 공급하여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했다라는 거죠. 교과서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전부 다 어떤 형태인가. 여기 자전거의 자가발전 시 전조등 이것도 있는데요. 발광,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런 거 또 보면 여기 바퀴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돼갖고 친구들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예쁘게 이런 거 갖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안 나오네. 엄마 아빠 바퀴에 불이 안 나와요.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이야, 내가 건전지 갈아줄게 라고 하면 안 되고요. 물론 건전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반화 시킬 수 없지만 이게 왜 불이 나오느냐, 어떻게 불이 나올 것 같아요? 바퀴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코일이나 자석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발전,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가 좀 떨어졌구나. 그래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자석을 코일 주위에서 움직이면 코일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발전의 원리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진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결과적인 일은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이겁니다. 너무 빨리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간이발전기에서 더 센 전류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에너지 전환과 관련이 짓는다면 일단 자석이 가지고 있는 그죠?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석을 빨리 움직이면 되고요. 빨리 움직이는. 아니면 그냥 자석 자체를 강한 자석을 써면 되죠. 자석을 강한 자석을 쓰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정의를 배운 전자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코일, 가문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전환 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기 에너지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전환, 다양한 전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영상이 끊겼거나 선생님이 갑자기 말하다가 딴소리를 했었던 그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교무실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